MBS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발견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적용 대상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닷새간의 설 연휴 첫날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오전부터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정체는 오후 들어 빠르게 풀렸고 현재는 고속도로 대부분이 원활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000명을 넘기며 5일 연속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면서 설 연휴 기간 선별 진료소에서는 기존 PCR과 신속 항원 중 하나를 선택해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긴급회의를 열고 추경 확대 방침을 공식화하며 이재명 후보의 35조 원 추경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후보는 연휴 첫날인 오늘 별다른 공식 일정 없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양자토론과 다음 달 사자 TV토론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중증 희귀질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윤 후보 역시 별도의 공개 일정은 잡지 않고 토론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미국 측에서 외교적으로 해결할 시간이 남아있다며 해법을 모색하는 발언을 꺼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설 연휴 첫날인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양주에 있는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3명이 매몰돼 2명이 숨졌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현장 김종민 기자 연결합니다. 네. 김 기자, 그러면 남은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경기도 양주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사고는 오늘 오전 10시 8분쯤 났습니다.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약 500m 떨어진 돌산이 사고 현장입니다. 오늘 사고는 석재를 얻기 위해 천공기로 산의 벽을 뚫는 도중 80m 높이에서 흙 더미가 쏟아지면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천공기 기사 2명과 굴삭기 기사 1명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이 중 천공기 기사 20대 정모 씨가 오후 1시 40분쯤, 굴삭기 기사 50대 김모 씨가 4시 10분쯤 각각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재는 또 다른 천공기 기사 1명이 매몰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흘러내린 토사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쏟아진 토사의 양이 상당한데요. 높이만 20m, 가로 세로 60m 정도입니다. 그 아래에 지금 실종자가 매몰돼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사망자가 발견된 위치 주변을 중심으로 굴삭기로 흙을 파내면서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 인력의 안전을 고려해 오늘 밤 11시까지 수색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차 구조하신 분하고 2차 구조하신 분하고 거리는 대략 육안으로 봤을 때 10m 이내입니다. 점점 수색 범위를 넓혀가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네, 수색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 감식을 비롯해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도 시작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양주 사고 현장에서 MBN 뉴스 김종은입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양주시 석재 채취장은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현장 근로자 사망으로 삼표산업이 중대재해법 1호 처벌을 받을 것이란 전망 속에 정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삼표산업 본사입니다. 레미콘이나 골재를 생산하는 중견기업입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자체 대규모 석산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최초 KS 인증을 받은 골재를 생산한다고 홍보합니다. 이번 붕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곳이 바로 삼표산업의 경기 양주 석산입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7일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 산업재해는 산업재해 가운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넘게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사업장에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경영 책임자의 의무 등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사고 현장에서 경영 책임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걸로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해 위험 요인을 묵인 방치하여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삼표산업의 유사한 다른 현장에 작업 중지를 조치한 노동부는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 감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면서 고향길에 오른 분들 많습니다. 낮에는 고속도로 곳곳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서울 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경영 기자, 지금은 고속도로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이곳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에서도 차량 소통은 원활합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이른 오전부터 시작한 정체는 정오쯤 절정에 달했는데요. 정체는 오후 들어 급격하게 풀렸고 지금 폐쇄회로 화면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전국 고속도로 대부분에서 차량 소통이 원활한 상태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30분, 광주까지는 3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평소와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연휴 기간에 휴게소에서는 취식이 불가하죠. 휴게소를 찾는 분들이 실제로 줄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이번 연휴 기간 휴게소 내에서 취식은 불가능합니다. 휴게소 방문객들은 음식물을 포장해 별도 외부 공간이나 차 안에서 먹어야 했는데요. 이에 따라 휴게소도 명절답지 않게 다소 한산했습니다. 고향 가려고 휴게소 들렸는데 이게 식사가 안 된다 해서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도시락을 먹어야겠구나 그냥 차에서 먹으려고. 한편 안성휴게소 서울 방향, 용인휴게소 인천 방향 등 7개 휴게소에서는 연휴 기간 선별 진료소가 운영됩니다. 도로공사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수준의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심스러운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만 신규 확진자 수는 17,542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방역 체계를 오미크론 대응으로 전환하면서 오늘부터 전국 선별진료소에서 기존 PCR과 신속 항원 중 하나를 선택해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설 연휴 첫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7,542명을 기록했습니다. 나흘 연속 10,000명이자 5일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288명으로 지난해 7월 이후 약 6개월 만에 200명대로 줄었습니다. 오미크론이 지난주 우세종이 되면서 기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은 높아지고 중증 환자는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2배 이상의 전파력이 크지만 치명률은 5분의 1 수준으로 낮습니다. 델타는 0.8%, 오미크론은 0.16%의 치명률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반영해 고위험군의 방역과 의료 영향을 집중하는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방역 체계를 전환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전국 선별 진료소에서 PCR 검사나 신속 항원 검사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속 항원 검사는 몇 분 내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정확도가 다소 떨어집니다. 좀 찝찝해서 검사 맡으러 왔는데 PCR 검사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신속 검사 해가지고 바로 결과 보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음성 나서 너무 좋습니다. 연휴가 끝난 다음 달 3일부터는 우선 검사 대상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그 외 대상자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게 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오늘로 대선 39일 남았습니다. 모레죠. 31일 이재명, 윤석열 후보 양자 토론, 2월 3일에는 사자 TV 토론 열리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연휴 첫날 긴급 회의를 열어서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추경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35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주장을 적극 뒷받침한 한편으로
야당을 향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정에 없던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안 규모를 35조 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초당적 협력에 즉각 나서라며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27일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오미크론 확산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여야 협의를 통해 대통령 선거 전에 최소 35조 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후보는 설 연휴 첫날인 오늘 지역 민영방송협의회와의 인터뷰 외에 별다른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오는 31일 양자 토론에 이어 다음 달 3일 첫 4자 TV 토론이 열리는 만큼 토론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신 전국 대중교통에 5G 기반의 공공 와이파이 설치 등 온라인을 통한 민생 공약 발표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려 중고차 허위 매물을 뿌리 뽑고 걱정 없이 사고 팔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늘 내놓은 일명 심쿵 공약은 중증 희귀질환자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였습니다. 윤 후보의 59초짜리 공약 콘텐츠 쇼츠는 누적 조회수 1,000만 회에 육박했습니다. 조경진 기자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모레 있을 빅매치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 양자 토론 궁금하시죠? 노태현 기자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24번째 성렬시의 심쿵 약속은 중증 희귀질환자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환자와 그 가족들은 투병과 의료비, 이중고를 겪는다며 수백 수천만 원 치료제 부담을 덜 수 있는 건강보험 비급여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도 토론 준비에 별도 공개 일정은 잡지 않았습니다. 앞서 SNS에 밝힌 것처럼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 검증, 본인 논란 불식을 위한 준비에 매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의 생활 밀착형 공약을 59초짜리 영상으로 만든 쇼츠는 19편 누적 조회수 1,000만 회에 육박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3040 세대를 겨냥한 학부모 맞춤형 공약 쇼트를 제작해 관심을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겠다는 국방개혁 1호 공약을 내놨습니다. 안 후보는 민간인 국방부 장관은 군내부 불필요한 인맥 형성과 알력 싸움을 예방한다면서 자군 이기주의와 무관한 국방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네, 대선 이제 3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대선 전국 알아보는 정치톡톡 하겠습니다. 정치부 노태현 기자입니다. 자, 노태현 기자. 이 대선 날짜가 3월 9일인데 오늘 또 39일 남았네요. 공교롭게도. 네, 맞습니다. 자,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 양자 토론이 이제 모레입니다. 31일 날. 요거 열리기로 한 거는 불변이죠? 네. 예. 그건 결정됐는데 근데 방법이나 토론 주제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 같은 거 다 결정됐어요? 네, 아직입니다. 그걸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 양당 실무협상단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났습니다. 예. 토론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오늘 오후 장면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네. 토론 주제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외교안보, 도덕성 검증을 주제로 토론하기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주제 없는 토론을 원한 건데요. 이에 따라 협상단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두 후보의 토론 전략이나 장단점 같은 걸 좀 알아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이재명 후보의 장단점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재명 후보는 아시다시피 달변가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임기응변에 능하다는 게 강점으로 꼽힙니다. 궁지에 몰리면 상대의 허를 찌르는 순발력을 발휘하곤 하는데요. 지난해 당내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와의 장면 보시겠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그럼 땅값이 떨어질 경우에 부담을 해라. 즉 4,600억 중에 일부만 도로 가져가고 깎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 공격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걸 꼽아볼 수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과 무속 논란, 그리고 윤 후보의 검찰 재직 시절 수사했던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윤 후보는 아직 말솜씨가 능수능란하지는 않다. 이게 정치권의 시각입니다. 네. 다만 그간 상대 후보들의 공세에 맞서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줘 왔다는 평도 있는데요. 지난해 당내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와 나눴던 장면 보겠습니다. 네.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이런 식의 그 정치를 자꾸 이렇게 저질화시키는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오셨는데 내 말을 들으세요. 공동체라는 말이 들으세요.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윤 후보는 이 후보에 대해 대장동과 최근 불거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당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토론 자체의 승패보다 국민들의 의문점 해소 등에 적극 나서면서 표심을 자극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양자 토론 여기까지 살펴봤고 이제 사자 토론이 2월 3일 날 열리는 거죠. 이거는 무슨 방법이나 주제나 이런 게 잡혔나요? 아직 이것도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사당에서 실무협상당이 만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앞으로 더 논의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어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선거대책본부 상임 고문직을 지금 맡기로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오전에 나온 얘기죠. 네, 맞습니다. 홍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선대위 합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권 교체의 대의를 위해 지난번 윤 후보와 회동할 때 참여하기로 약속한 중앙선대위 상임 고문직을 수락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19일 윤 후보와 만찬 회동 후 본인이 특정 인사에 대한 공천을 제안했다는 얘기가 뒤로 흘러나오면서 발끈하기도 했었던 홍 후보인데요. 대선 직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본인의 다음 정치 행보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다음으로 각 후보 가족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공무원 심부름 의혹에 대해 거론된 공무원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앞서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재직 당시 소속 공무원이 김 씨의 사적 심부름 등을 했다. 이런 의혹이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됐죠. 국민의힘은 바로 공격에 나섰습니다. 김 씨가 복용할 약을 다른 공무원 명의로 대리 처방받는 건 의료 기록이 남는 것을 원치 않아서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거론된 공무원의 입장을 전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수행비서로 채용된 바 없고 공무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면서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다분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는 보니까 기독교 원로 목사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독교계 원로인 김장환 목사를 만난 건데요. 최근 2차례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입니다, 시기는. 이때는 무속 논란이 된 7시간 통화가 보도되기 전인데요. 김 씨는 정신적 고통을 토로했고 김 목사는 인내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기도로 위로했다고 합니다. 누가 이 만남을 주선을 했대요? 네, 이 만남은 윤 후보가 부인 김 씨에게 권유해서 성사된 거라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요. 선관위가 이번 대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우편 투표하는 방안 등을 결정했다면서요? 네, 오는 3월 9일 대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우편 투표를 하고 자가격리자는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됩니다. 또 신고기간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경우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부정선거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톡톡 노태현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 이어갑니다. 무인 빵집에서 일주일 사이 4번 200만 원어치 빵을 훔친 남성이 있습니다. 범행이 반복되면서 사장이 형사와 잠복을 해서 잡았는데 이 남성은 생활고 때문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무인 매점 안으로 들어가더니 직접 가져온 봉투 안에 빵을 무더기로 쓸어 담습니다. 2분 만에 빵과 딸기잼으로 봉투를 한가득 채운 남성이 떠나자 가게 밖에 있던 남성이 뒤를 밟습니다. 가게 인근에서 잠복하던 형사와 가게 사장입니다.
처음에 그 범행이 일어났을 때 확인하고 근데 그 횟수가 너무 잦으니까 운영이 힘들어서 이맘때쯤 또 오겠다 싶어서 잠복을 했는데 가게 사장은 아침마다 범행이 반복되자 형사와 함께 잠복해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범행 장면을 확인한 가게 사장은 도주하는 남성을 뒤쫓아 함께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9일부터 그제까지 4차례나 빵을 훔쳤습니다. 피해액은 모두 200만 원어치였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대문 경찰서는 상습 절도 혐의로 남성을 체포한 뒤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혜입니다. 설 연휴 첫날 전국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화물차로 시작된 4중 추돌 사고가 났고요. 인천의 빌라에서는 전기장판 화재가 나면서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희뿌연 연기가 쉼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깨진 창문 사이론 불길이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의 한 5층짜리 빌라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집안에 있던 30대 남성이 화상을 입었고 주민 5명은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거주자가 얘기하기를 자는 중에 뜨거워서 일어나 봤더니 전기 배트에 이제 불이 났다 그래갖고 화물차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고 도로엔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앞서가던 또 다른 화물차도 SUV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 나돌목 인근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4.5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연쇄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한때 귀성길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교차로입니다. 정면 충돌한 차량 2대의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아침 6시 40분쯤. 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은 신호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화제 뉴스만 골라서 다시 보는 픽뉴스 하겠습니다. 사회부 오지혜 기자입니다. 네. 자, 첫 번째가 1000번째 로또인데 오늘 아침부터 오지혜 기자 어디 분주한 곳을 다녀왔다면서 로또 가게를 갔다 왔나 보죠? 네, 맞습니다. 바로 복권 가게에 다녀왔습니다. 예. 이른바 1등을 46번이나 배출한 명당, 대박집이라 불리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는데요. 저기입니까? 네, 명품을 사러 새벽부터 백화점 앞에서 대기한다는 오픈런,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지금 오늘 진짜 줄을 저렇게 많이 쓴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 이곳도 영하의 추운 날씨에 오전 9시도 안 됐지만 일찌감치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저희가 문 여는 동시에 계속 줄이 20m, 30m에서 지금은 거의 역까지 줄 서 계셔서 파악이 안 돼요. 명절도 같이 있고 특별히 1000회 기념으로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복권 가게 직원 얘기도 들어봤는데 오늘이 그러니까 로또 나온 지 1000번째란 얘기군요. 네, 그래서 조금 또 인파가 이렇게 많이 그 명당 복권 가게를 가신 거고. 네, 맞습니다. 조금 뒤에 있을 복권 추첨 아마 9시 전에 있는데요. 그게 그렇겠죠? 벌써 1000번째라고 합니다. 예. 여기에다가 아무래도 구정과 함께 새해 좋은 기운을 받아서 목돈을 만져보겠다는 꿈을 갖고 오신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양에서 왔습니다. 전철 타고. 여기가 이제 하다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정도 끼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40분? 네, 줄 선 게.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워하니까 기부도 좀 하고. 네, 사실 로또 복권의 인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긴 하죠. 다만 요즘에는 코로나19와 경기 불황이 겹친 데다 특히 주식장까지 안 좋은 탓에 상대적으로 시간과 자금 투자가 적은 복권을 더 많이 찾는다는 분석입니다. 네. 실제로 2002년에 처음 발행된 뒤 2012년 초반까지는 2조 원 정도였던 판매량은 지난해 처음으로 5조 원을 돌파했거든요. 올해도 벌써 3주 연속 판매량이 10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오늘 오지혜 기자가 저 복권 가게 직접 취재 갔다 온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좀 샀어요? 샀죠. 선물 드릴 거로 했는데. 네. 아, 그래요? 행운을 빕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오 기자도 조금 전에 얘기는 했습니다만 요즘은 근데 1등이 돼도
인생 역전까지 어렵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게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기재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역대 최고 당첨금은 407억 2,296만 원입니다. 초창기에는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 정도로. 네, 그렇죠. 또 이 정도면 일확천금이지만 이례적인 거고요. 대체로 1등 당첨자는 67명 정도 나오기 때문에 세금을 제외하면 평균 실수령액은 약 13억 원 정도입니다. 네. 서울에서 내 집장만 한 채 하고 1억 원 정도 남을까 말까한 수준인데요. 그래도 확률로 따져보면 814만 분의 1로 10만 원씩 차곡차곡 3,120년 동안 구매해야 1등이 될 수 있으니 행운은 맞는 셈이죠. 네. 자, 다음 소식은 30만 원짜리 대통령 선물? 네. 문재인 대통령 설 선물 얘기하나 봐요. 네, 뭔 맞습니다. 얘기입니까? 30만 원이라는 게? 네, 설 선물 이야기인데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오늘 보니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색 선물 세트가 거래된다는 글이 있어 확인해봤습니다. 네. 실제로 청와대 설 선물 세트, 대통령 선물 세트라는 키워드 검색어를 치면요. 김포의 문배주나 꿀, 전남 광양의 매실액, 경북 문경의 오미자청, 충남 부여의 밤 등 지역 특산물이 최대 30만 원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구성은 약 10만 원대 구성인데 아무래도 문 대통령 마지막 임기 선물이라 그런지 웃돈까지 더해진 겁니다. 근데 역대 대통령들 명절 선물 세트 보면 대통령 본인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국정 철학 또 시대 상황 등 이런 게 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멸치사랑 유명한데요. 특히 김영삼 전 대통령의 남해안 멸치는 정치인치고 YS 멸치 한 번 못 먹어본 사람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농산물이 아닌 이색 선물을 한 대통령도 있는데요. 예언가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 장병이나 어려운 국민들에게 담배를 선물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경력금, 그러니까 현금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마지막 소식을 양보 안 해? 양보가 안 일어나가지고 싸움이 일어났다 이런 느낌이 나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민족 대명절을 맞아서 고향 방문도 또 나들이 계획도 많이들 세워두셨을 텐데 운전하실 때 꽉 막힌 도로에서 조금 여유를 찾으시라고 준비했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요. 차량 앞에서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한 사람이 얼굴을 가격당한 뒤 바닥에 내팽개쳐집니다. 아이고. 지난해 3월 속초의 4차선 교차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폭행을 가한 운전자는 양보해달라고 깜빡이를 켰지만 피해자가 무시했다며 경적을 울리고 또 차량을 쫓아갔다가 신호 대기 중에 운전 억같이 한다며 때린 겁니다. 이 운전자는 실제로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픽뉴스 오지혜 기자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로 미국과 러시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에 미군 최고 수뇌부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외교적 해법을 찾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국민 441명에게 빠르게 안전한 지역으로 출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충돌을 피할 수 있다며 해법을 촉구했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 의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 오스틴 장관은 미군 최고 수뇌부로는 최초로 공개석상에서 외교적 해결책을 언급했습니다. is not inevitable. There is still time and space for diplomacy. 밀리 합참 의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엄청난 규모의 사상자를 낼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러시아도 고통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1시간 이상 통화하면서 우크라이나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웃 국가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고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무시했다면서도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며 긴장 완화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긴장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I'll be moving U.S. troops to Eastern Europe and the NATO countries in the near term. Not a lot. 갈등의 진원지인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 국가에서 침공설을 퍼뜨리며 우리 경제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하며 위기감을 조장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설 연휴에 성묘 가실 때 산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상님께 작은 향불을 올리려다가 선산에 큰 불을 낼 만큼 수목이 바짝 말라 있고요. 바람도 세다고 합니다. 실제 이달 들어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작은 불씨라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예 두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목조 건물을 집어삼켰습니다. 보름 5시간 만에 축구장 3개 면적 2만 5천 제곱미터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이달 들어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이 크게 늘었습니다. 모두 67건으로 최근 10년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입산자 부주의로 난 산불이 12건이었고 담뱃불로 인한 것도 4건이나 됐습니다. 건조한 날이 계속되면서 이렇게 산속에 있는 낙엽도 바짝 말랐습니다. 작은 불씨도 옮겨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묘객이 몰리는 설 연휴는 산불 위험이 매우 큽니다. 성묘객분들은 산에서 향불을 피우거나 흡연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그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형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건조한 날씨로 인한 향과 같은 작은 불씨가 자칫하면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성묘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요즘 대학가 주변에 이른바 근생 빌라라고 불리는 불법 개조주택이 적지 않습니다. 층수 제한이 없고 주차 공간을 적게 만들어도 되는 이점 때문에 허가만 근린생활시설로 받고 주택으로 불법 개조하는 겁니다. 전세금을 떼이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학교 앞에서 전세를 사는 대학원생 황정우 씨는 지난해 이사를 준비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돈이 없다며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돌려줄 수 없다는 집주인의 말 때문입니다. 그 건물이 통째로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고 저처럼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사람이 5-6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알고 보니 정우 씨가 살던 곳은 흔히 근생빌라로 불리는 근린생활시설 개조주택이었습니다. 상가 같은 근린생활시설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불법이지만 집주인이 용도를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층수 제한도 없고 주차 공간도 다세대 주택보다 적게 만들어도 돼 허가만 근린생활시설로 받고 바꾸는 겁니다. 문제는 근생빌라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주거용이 아니라는 거를 명확히 얘기해주지 않아가지고 저는 다들 그렇게 산다길래. 이런 근생빌라는 대학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생비 얼마 정도 돼요? 한 10, 1층에 떴는데 지금 뭐 2층에는 살고 있고 그러면서 중간에는 근생이면서 그 위에는 주택이고. 작년 3분기까지 서울시가 주택 용도로 불법 개조한 근생을 단속한 자료에 따르면 성북구나 광진구 등 대학가가 있는 구에서 적발 건수가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일회성 단속으로는 뿌리를 뽑기 어려운데 지자체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단속할 수 있는 또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죠. 단속의 한계가 잠잠해지면 다시 설치하는 그런 악순환이 좀 있어요. 적발되면 집주인에게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지만 액수가 적어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5년이나 10년마다 용도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학가에 판치는 불법 개조 근생빌라의 단속과 처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언제든 전세금을 떼이는 애꿎은 학생들의 피해만 계속될 뿐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영탁의 막걸리 한 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원곡은 강진 씨인데 네. 근데 왜 막걸리 한 잔을 들어요? 술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최대 명절에 술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막걸리보다도 전통주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어떤 전통주요? 한국형 청주, 전통 증류소주, 그리고 약주 등등입니다. 뭐 반주로 한두 잔 이 정도는 약이 되는 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전통은 살리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켜서 다양해진 우리 술들을 안병옥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찹쌀로 꼬들꼬들한 고두밥을 짓고 효모를 더해 밑술을 만듭니다. 다시 재래 누룩을 사용해 60일간 자연 발효를 시키면 일본 청주와 완전히 다른 한국형 청주가 완성됩니다. 청량감이 좋고 찹쌀 특유의 단맛을 느낄 수 있어 차례상 등 설 명절의 제격입니다. 특히 회처럼 차가운 음식을 먹을 때는 시원하게, 고기나 전처럼 기름진 음식에는 청주를 따뜻하게 해서 마시면 더 어울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설에 주문량이 꽤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전통 증류 소주는 도수가 높아 알코올 향이 짙지만 맛은 부드러워 기름기 많은 명절 음식과 잘 어울립니다. 주로 수입 농산물로 알코올을 만들고 물에 섞어 만드는 대중적인 희석식 소주와 다릅니다. 소주 마시는 사람들이 전통주를 접하게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색다른 맛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떡국 등 쌀로 만든 음식과 궁합이 맞는 술도 있습니다. 떡국이라고 하는 거는 쌀로 미쳤잖아요. 그래서 쌀로 만든 우리 전통주 약주들을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100% 국산 농산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효과가 큰 전통주. 막걸리, 소주뿐만 아니라 참뽕과 오디로 만든 와인까지 종류가 다채로워지면서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기입니다. 설 연휴 시작인 오늘 풍성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보이겠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11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에는 이렇게 대체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월요일 오후부터 중서부와 충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할 텐데요. 설날 당일에는 이 눈이 호남으로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이후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수요일에는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때문에 전날 내린 눈이나 비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번 귀경길에는 교통안전에 특히나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하늘 표정은 맑겠고요. 대전이 아침에 영하 8도, 한낮에 6도 보이겠습니다. 울산과 부산은 여전히 건조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연휴 기간 화재 예방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동해 먼바다에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는 날이 더 추워지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안전하고 온기 가득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영상 속으로는요, 김혜종 기자가 취재한 한강 눈조각 전시회입니다. 오, 저 대형 육면체 눈조각이 뭘로 변신하나 봐요? 내면의 미묘한 감정을 얼굴로 표현하면서 변신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영상 보여드리면서 종합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I'll be over at 10, you told me time and again, but you're late. I waited